시사평론가 장예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은 어둠의 선대위원장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겠지만요. 두 분이 목소리를 많이 내면 낼수록, 두 분의 이야기가 언론에 많이 보도될수록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중도 보수 진영의 숨은 선대위원장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발매했죠. 이게 10만 부 이상 팔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구매한 계층은 바로 4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네, 여전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그 40대 남성들 위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게 설령 10만 부가 아니라 20만 부, 30만 부가 팔려도 정권 교체, 그를 위해서 대선에 투표를 하는 수많은, 수백만 이상의 유권자들, 수천만의 국민들을 생각하면 결코 큰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조국의 시간이 많이 팔리고 널리 알려지면서 다시금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중도층과 무당층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에, 위선에 실망하게 되고 국민의힘으로 또는 중도 보수 진영으로 고개를 돌려서 그들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일부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말하지만 그 강, 그렇게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아직까지 조국의 시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어떤 공식 발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것이겠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자니 중도층과 무당층 민심이 떨어지는 게 무섭고, 그렇다고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자니 민주당 이 친문 당원들이 자신을 비토하는 게 무섭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대선 경선이 시작되면 생방송 토론회 등에서 열세에 몰린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이재명 지사를 향해 조국의 시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엄청나게 캐묻지 않겠습니까? 그때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피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지금 40대 기수인 박용진 의원이 본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참지 못하고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말로는 자신을 밟고 전진하라고 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밟는 기미만 보여도 꿈틀하면서 역정을 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친문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결코 조국 사태를 마무리 짓고 반성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쪽짜리 사과, 반쪽짜리 반성으로는 국민에게 마음을 살 수 없죠. 조국 전 장관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여러 현안을,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SNS에 올리면 올릴수록 국민들은 조국 사태가 촉발한 불공정과 내로남불, 위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입니다. 수많은 민주당 정치인들과 참모들이 속으로는 제발 누가 조국 전 장관 SNS 못하게 말려줬으면이라고 끙끙 앓고 있지만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또 어떻습니까? 저도 이런 주장을 2주 전부터 했습니다만 추미애 전 장관 어쩌면 열린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대선 후보를 필요로 하는 열린민주당으로 가게 되면 본인이 민주당 경선 컷오프에 잘리지 않아도 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단일화 국면을 주도하면서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든 그렇지 않든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 출사표를 던지고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빌미로 검찰개혁을 공약 삼아 대선 행보를 시작한다면 이건 아마 민주당에게 크나큰 악재가 될 겁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미 지난 1년의 추윤 갈등을 통해서 국민적인 심판을 받았죠. 법원으로부터도 심판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추윤 갈등을 재현하겠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는, 또 이재명 지사 입장에는 정리해야 될 악재들이 너무나 많은 셈인데 문제는 그 악재에 해당하는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이 아주 열성적인 지지자들,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소수의 열성적인 친박 지지자들에게 휘둘리면서 정권을 내놓아야만 했던 과거의 새누리당, 그 전철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밟아 나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늘의 팩트.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은 어둠의 선대위원장이다.
이분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열성 친문 당원들이 결집하면 결집할수록 중도층과 무당층은 떨어져 나가고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 비밀을 왜 알려드리냐고요? 아무리 말해도 추미애 장관과 조국 장관은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중도층 민심과는 괴리된 이야기를 하면서 열성 당원들만 만족시킬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안을 민주당 당직자들과 참모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추미애도 조국도 조용해져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누구도 용기 있게 강성 지지자들과 맞서 싸울 그러한 각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이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이 민주당을 위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내려놓고 침묵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치 현안마다 입장을 밝히면서 이슈를 만들어낼지,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지 두고 보는 것도 이 정권 교체와 대선 국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로 돌아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